용산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1억, 평당 8천만 원이 넘는 곳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13억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용산에서 투자금 2억에서 3억이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곳은 용문시장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개발은 아파트만 짓는 주택 공급 사업이지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다릅니다. 상권 활성화 목적과 주거 공급의 목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과 상가를 같이 만드는 주상 복합의 형태로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요. 근생을 가지고도 입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재개발과 다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주상 복합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선택하실 수 있고 상가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선택지들마다 각각의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용도 지역의 변경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면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에 따라서 역세권 반경 350m 이내 부지에 용도 지역을 종상향해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용문시장은 현재 용적률 200%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곳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용적률이 600%로 올라갑니다. 같은 100평 땅에 200평의 건물이 올라가던 게 600평 건물이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100평이라도 완전히 다른 가격으로 평가가 됩니다. 건물이 3배가 커지면 당연히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가 3배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분양으로 파는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조합원 전체의 수익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땅값은 주거지역과 비교가 안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상업지역은 주거지역 대비해서 3배에서 8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용적률 200%의 땅이 600%의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용산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1억입니다. 평당 8천만 원이 넘는 지역이고요. 근데 어떻게 이곳은 투자금 2억에서 3억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다들 잘 알지만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 근생 매물이 나와 있는 겁니다. 최근 서울시의 개발 정책들을 살펴보면 공밀 복합 개발 사업이 핵심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 이 두 가지 사업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종상향입니다. 주거지역의 용적률의 한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서울은 이제 토지에 대한 용적률 기준을 새롭게 정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사업은 결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장의 인식은 앞으로 빠르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식이 바뀌면 지금 이 가격으로는 절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용문시장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근생을 사면 뭘 받을 수 있는지 선택지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투자금이 2억에서 3억인 만큼 지분도 크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지분이 작아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분이 중요한 사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지분 자체보다 내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즉 권리가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 재개발에서는 지분이 작으면 권리가액이 높게 산정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상업지로 변모되는 지역의 권리가액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현재의 지분이 작더라도 충분한 권리가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권리가액의 순서대로 아파트 평형 구성을 선택하는 만큼 내가 아파트를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보다는 평형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큰 평수를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추가 매수를 통해서 권리가에게 순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게 여러 건을 매수하기보다는 한 건이라도 먼저 확보하고 나서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투자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유는 똑같습니다. 임차인을 맞추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그건 오피스텔의 문제가 아니라 입지의 문제입니다. 용문시장은 용산 국제 업무지구에서 걸어서 5분입니다. 100층급 글로벌 본사가 들어오고 외국계 법인 직원, 주재원, 고소득 전문직이 몰려옵니다. 거기에 관광 수요까지 더해진다면 임차인 수요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입지입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전국의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을 훨씬 더 상회하는 임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셔도 매력적이고 이 수익률을 보고 입주권을 사려는 매수자도 충분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지는 용문시장입니다. 단순히 시장을 밀어버리고 상가를 넣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주상복합으로 재탄생시키는 구조입니다. 용문시장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에 참고 모델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마켓홀입니다. 전통시장 위에 아파트 228세대를 올린 주상복합인데 개장 이후에 하루 방문객이 24,000명을 넘기면서 로테르담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넘어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 겁니다. 지금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전통시장이 광장시장입니다. 용문시장이 마켓홀 컨셉으로 재탄생하게 되면 광장시장처럼 외국인이 찾는 상권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업무지구가 도보 5분, AI, ICT 혁신 특구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상가에서 소비가 일어나면 용산구와 서울시 입장에서도 상권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가 용이해지니까 용문시장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밀어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용문시장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현재 대출 규제가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시점에서 가장 좋은 투자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생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금 중과적인 측면에서 자유롭습니다. 취득세는 몇 개를 사던 4.6% 고정이고 종부세는 비과세, 양도세도 일반 세율만 적용이 됩니다. 대출 역시도 상대적으로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추가 투자를 하시면서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로 접근하신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용산에서 2억에서 3억 정도의 투자금이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세 가지 선택길이 열립니다. 어떤 걸 골라도 내 물건을 받아줄 사람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구조를 아는 사람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 접근이 가능한 거고요. 시장의 인식이 바뀌면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박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